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에 조성한 스위스 비밀 계좌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이 의혹을 직접 제기하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오늘은 전화를 직접 걸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저희가 오랜만에 연결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어제 국회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박정희 정권이 불법으로 조성한 스위스 비자금 존재를 처음 제기를 하신 건데요. 이게 미국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이제 조사한 건데요. 네. 1945년부터 이제 1978년까지 한미 관계를 조사한 공식 보고서입니다. 아하. 위원장 이름을 따서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이제 하는데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스위스 은행 등에 있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의 실체,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인권에 관한 그 규범을 위반한 거라든지,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뭐 뇌물이나 매수 이렇게 했던 불법적인 활동, 이런 걸 조사 확인한 이제 보고서고요. 네. 이 보고서 작성위에서 뭐 1563건의 인터뷰, 123건의 소환, 그리고 20번의 청문회 이런 걸 거쳤습니다. 굉장히 공인된 보고서네요. 그럼요. 예.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객관적인 보고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1945년 그러니까 해방 이후 한국전쟁 그리고 이른바 군사독재 유신정권 때까지의 종합된 그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한미관계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 정부, 특히 이제 박정희 정권이 미국을 대상으로 어떤 로비를 했는가, 어떤 뇌물을 건넸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1970년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비자금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몇 년도부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이제 1900 쿠데타 이후죠. 네. 1961년부터 이제 1978년까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관 자금이나 투자 사업 자금의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를 이제 리베이트라고는 하나요? 커미션으로 이제 가로채는 이제 이런 불법 행위를 일상적인 관행으로 저질렀다고 이제 보고서는 확인해갖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제 11.6이죠. 네. 1979년까지 우리 외채 누적액이 263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 15%, 20% 이런 아니고 가장 적은 10% 커미션만 쳐도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적어도 26억 달러, 3억, 우리 돈은 3억 정도는 될 거라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당시에 3억이라는 거죠? 3조죠, 3조. 3조. 예, 26억 달러. 3억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현재 한화로 하면은 2조 9,601억 말씀 주신 대로 3조 원대. 3조 원대 비자금이 형성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1961년부터 78년 박정희 집권 간에 있었던 263억 달러의 행방을 어떻게 쫓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나 이 출처에 대해서 그리고 행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정부가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없는 거고요. 이제 지금 이런 이제 비자금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대출 받는 데든지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관이나 투자 자금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거를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부가 승인을 하고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업이 이제 돈을 가져오더라도 그걸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 커미션 리베이트가 이제 생긴 건데 커미션 리베이트가 생기면 이거를 국고로 환수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걸 사적으로 챙기는 비자금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마찬가지로 해외 차관이나 투자 자금 이 국가 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가로챈 국가의 뭐 국가 돈의 사유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이제 계좌에 들어온 뭐 계좌 번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헐프사 같은 데 경우에는 뭐 71년에 300만 달러 거기 비자금 그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에 예. 비밀 계좌로 그 입금한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칼텍스도 100만 달러. 일본 4개 무역 상사도 120만 달러. 그리고 지금 호남정유, 네. 지금의 GS 칼텍스죠. GS 칼텍스. 예, 여기는 20만 달러를 유니언뱅크에 입금시켰는데 이건 계좌번호까지도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금주 명의는 서정규, 그러니까 호남정유 사장으로 돼 있는데 네. 출금 내역서에는 이우락의 사위 정하섭 씨 이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 관리는 이우락 씨가 했다는 거고, 네. 이우락 씨가 이 돈을 관리했다고 하는 비자금이라면 이거는 네. 다시 말해서 실제 소유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에 반증이죠.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의원님 하나하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이른바 그 커미션 네. 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수수료를 뗐는데 지급보증 형태로. 근데 네. 이 수수료를 떼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 재산으로 환속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이제 금융실명제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네. 식으로 그 돈을 가로채기를 한 거였다라는 게 확인이 네. 하나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걸프, 칼텍스, 그리고 또 일본 회사들 전부 합치면 이게 그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을 지금 계좌번호까지 다 확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라고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거 아니겠어요? 전혀 아무 노력이 없었고요. 이게 네. 이제 부정축제 재산에 대한 전혀 우리 정부가 네. 그리고 지금 돈 세탁까지 되고 있는 건데 돈 세탁. 돈 세탁까지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 실체라든지 이 돈의 뭐 자금 변동 사항이라든지 예금주의 변동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자금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12.6 이후에는 네. 이 실체가 더 완전히 수면 아래로 더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지금 스위스 유니언뱅크뿐만 아니라 이제 바하마 이런 네. 그 조세 피난처에 네. 지금 돼 있는 이런 이제 비자금 실체 예. 이거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시급히 예. 그리고 지금은 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전에는 이거를 알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조세 지금 이 스위스 법이 바뀌어서 그리고 그래요? OECD나 미국이랑 네네. 이 조세 피난처에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네. 독재자의 돈이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네. 해당 국가가 자료를 요청하면은 주도록 스위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요청하면. 예,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예금주의 변동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면 네. 당장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의지만 있다 그런다면 네. 이번 기회에 예. 이런 우리 구체적인 적폐 네. 이 정경유착의 적폐를 아주 이번에 끊기 청산하기 위해서는 네. 이번에 이 비자금 계좌에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이번에 정식으로 스위스 정부에 요청해서 이 부정부패 네. 이거 해서 얻은 이런 비자금에 대해서 네. 국고 환수하는 조치를 조속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분의 따님이신데 현 정부가 이것을 물론 이제 지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유폐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황교안 권한 대행해야 되는데 이걸 즉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정권 교체 이후에나 가능한 일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지금 뭐 당장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기대 난망일 거고요. 네. 이제 이것 역시도 우리 과거의 적폐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상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우리 과거의 이 적폐를 마감하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상화된 그 정의로운 공정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 봅니다. 네. 자, 의원님,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3조 원대 비자금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도 의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던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당시에 베트남 파병 군인들의 급여에도 손을 댔다 이런 증거도 나왔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내용은 우리 주월 사령관 했던 분이 이세호 장군 아닙니까? 네. 이세호 장군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이걸 지적했죠. 2012년에. 12년에요. 네. 이제 그때 전투수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미국이랑 그 파병 조건 합의서에는 분명히 한 달에 $500씩 주도록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실제로는 사병들한테 $50밖에 안 줬거든요. 그럼 $450는 꿀꺽을 한 거 아닙니까? 빼돌린 거죠. 네. 그래서 2015년에는 이 월남 장병들이 네. 전투수당 돌려달라고 입법 청원을 한 그 타운원서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제 후지부지 돼버렸지만 그래서 이거를 따진다면 1965년부터 73년까지 월남 그 파병 기간으로 따지면 네.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받은 우리 전투수당이 총 342억 8천 달러인데. 네. 파병군인들이 받은 돈은 $15억 안 돼요. 15억 3천만 달러밖에. 파병군인들이 그러니까 받은 게. 예, 파병군인들이 받은 거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건 다 꿀꺽이 됐든지 이것도 확인해서 네. 이것도 확인해서 조사하고 네. 예? 이것도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2015년이면 그 최근인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사실은 이제 맨날 그 태극기 들고 성조기 두르고 그 다음에 새마을 모자 쓰시고 뭡니까 이 군복 입고 집회하시는 탄핵 기각 집회하시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당시 파병됐던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때 이분들이 제대로 받지도 못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 그죠?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도 안 해준 건가요? 예, 그분들이 근데 지금 저런 입장 태극기 들고 네. 지금 탄원을 하고 네. 비난을 하고 네. 돌려달라고 지금 전투수당 돌려달라고 해야 될 판에 지금 네. 거기를 태극기 들고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2015년에 흐지부지 됐던 탄원서까지 내셨던 월남 장병들의 문제가 다시 또 한번 이게 그때 왜 흐지부지 됐습니까? 근데 의원님 국회에서. 이제 한민구 장관 시절이었는데요. 네. 이거 청원 탄원서 냈는데 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 프레이저 보고서나 외국의 이제 관련 그 비밀 문건들이 다 공개되면서 네. 뭐 미군과의 그 파병 조건 합의서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드러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때만 해도 그냥 추정을 해서 이제 주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는 탄원서가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됐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 이것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네. 근거로 해서 더욱더 명백하게 월남 파병 장병들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논의를 국회 안에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뭐 이것도 지금 $500 준다는 걸 $50만 줬는데 그 $450를 네. 뭐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국가에 기속을 했다든지 아니면 누가 빼먹었다 그런다면 네. 왜 빼먹었다면 그건 처벌을 해야 될 거고 국가에 기속했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서 기속을 했는지 국가 기속이 잘못됐다 그런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상응하게 돌려주든지 그렇습니다. 상응한 조치가 돼야 되겠죠, 당연히. 네, 상응 조치가 반드시 이것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것도 예.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서 그 3조 원대 26억 달러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263억 달러와 관련해서. 예. 이후락 중정부장의 사위 그 정화섭 씨 명의로 계좌가 돼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자, 이 빼간 분이 이후락 그 중정부장의 사위인 정화섭 씨인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조사나 이런 게 전혀 안 됐으니까. 근데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이른바 이게 뭐 공소시효라든가 뭐 고발 사건도 아니고, 이것을 너무 오래된 사건이어서 다시 예. 그 뒤집기가 어렵다라는 주장도 있던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법적인 처벌을 하려고 그런다면은, 네. 그거는 또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 법률 시효나 이런 거 하겠지만 우리 현대사 중에 가장 이런 불법적인 활동이나 네. 부정축제 비자금과 관련된 문제이고 정경유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법의 시효와 상관없이 이거는 분명히 밝혀지고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게 시시비가 가려지지 않으면 또 역사적으로 또 되풀이되고 재현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환수를 포함해서 조치가 돼야 될 거고 처벌도 돼야 될 거고 네. 그거와 별개로 일단은 이거는 사실이 명쾌하게 밝혀지고 검증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이것을 혹시라도, 그러니까 예컨대 부정재산 축제 특별법? 아니, 부정재산 축제 환수 특별법? 이런 그 입법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예컨대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있었던 최순실 사건? 비자금 이제 환수 이제 특별법 만들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마찬가지로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관련해서는 네. 이것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와 그리고 이제 실체파 네. 이게 같이 아마 논의가 되고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의원님, 저희가 이제 이 의원님의 어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최순실 씨의 비자금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특검이 네. 오늘 아침 그 조간 보도를 보면 특검이 최순실 씨의 그 비밀 계좌에서 100억 원대가 예치돼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네. 별개로 그러니까 지금 그 최순실 씨, 이른바 최 씨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 지갑을 사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돈 내 돈 없이 같이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1979년 11.6 이후에 이른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자금이 뭉터기로 최 씨 일가로 흘러가서 그것이 활용되어 오고 재산을 굴려왔던 그래서 유럽에 이른바 그 10조 원대의 최순실 씨의 비밀 계좌가 있다. 이런 보도도 비자금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온 바 있고요. 이런 게 좀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연관성 여부는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최순실 씨가 이제 유럽에 이제 80년대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일설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우리 국내에서 국정농단을 해서 돈을 빼돌린 거를 돈 세탁해서 이제 글로 돌려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는 이제 의혹이. 언론 보도도 있지만 네. 지금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92년에 처음 만들어갖고 지금은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 이른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정도라면은 이거는 여기서 국내에서 가져가는 일부 돈 정도 규모가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일 거다.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개가 된다 그런다면 네네. 그렇다면 이 돈은 결국에는 박정희 스위스은행의 그 비자금 이게 지금 수면 아래로 딱 내려가 버렸는데 네. 우리가 추정컨대는 박정희 스위스은행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92년부터 독일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게 지금 기백 개가 되고 한꺼번에 돈을 찾아서 세탁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걸 조금씩 잘라서 지금 세탁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 규모는 지금 수조 원대. 그러니까 최소한 10%만 따라도 26억 달러니까 3조 원 아닙니까? 네. 그거를 지금 해서 비자금을 만들고 있는 게 수조 원 규모가 될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고요. 독일에서 지금 탈세와 이렇게 지금 돈 세탁하고 있는 거를 수사를 하고 있어요. 독일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독일 정부한테 공식으로 지금 최순실이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돈 세탁하고 탈세하고 있는 부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과정 그 수사 정보를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비자금 국고 환수 차원에서 이것도 함께 조사가 되고 네. 환수할 건 조속히 환수되고 처벌할 건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의원님 지금 이게 그냥 저희가 덩어리로만 생각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이 사건을 하려면 아무래도 특검의 수사 기간이 좀 연장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28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거는 좀 이따가 여쭙도록 하고 이를테면 최순실 일가의 검은 돈의 실체를 좀 찾아보려고 했으나 그러니까 금감원의 입장에서는 지금 재산조회를 하려면 현행법상 사망자에 대한 그 상속인의 재산조회 아니면 주식 관련돼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면 그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사실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서 최순실의 검은 돈의 실체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법령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금감원 관계자들이 언론에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고 논란이 소지가 있어서 결국엔 최순실 비자금 환수 특별법을 만들자 하는 지금 우리 국회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로 지금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정으로 비자금을 만든 거에 대해서 환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 뭐 비밀 계좌가 실체라든지 비자금 가차명 계좌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고 누구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그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네. 계좌 변동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지금 스위스 정부와 독일 정부에 이런 비자금과 관련된 그 정보를 공식으로 요청하고 세탁 과정 이런 걸 좀 정식으로 요청하는 게 우선일 거고요. 그 실체가 밝혀진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같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제가 궁금한데 스위스 법제가 변경된 게 몇 년도인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동안에는 많은 기자들이 이른바 박정희 비자금 추적 뭐 이래가지고 그 많은 그 뭐 주월간 기자들도 취재를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결국에는 스위스 법상 이게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취재에 성공한 기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 이게 바뀐 건가요? 2012년에요. 네. 그동안에는 이 스위스나 이렇게 조세 피난처에 흘러간 돈은 비밀에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2012년에 이게 조세 회피 방지 협약이라고 그래서 조세 피난처에 들어간 자금에 대한 회피 방지 협약이라는 걸 체결을 미국도 했고 OECD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세 피난처로 흘러간 이 독재자의 돈이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요청하면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래된 과거 자료여도 가능하다는 거죠? 언제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거네요. 얼마든지 지금은 정경유착에 의해서 비자금 마련된 거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지금 정말 확인돼서 반드시 그 과거사 청산 그리고 적폐 청산을 위해서 꼭 확인돼야 될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그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가 또다시 어제 이제 그 국회에서 이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28일까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물론 이제 며칠 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24일이기 때문에 나흘간 정도 시일이 남은 건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특검 수사기간 연장 문제는. 그러게요. 좀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연장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입장을 표시하지 않는 거로 봐서는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국회에서 지금 특검 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또 지금 자유한국당이 또 반대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근데 이거를 지금 특검을 연장 안 하고 이대로 끝난다 그런다면 지금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돈 사유화했던 국정농단의 중심에 최준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심에, 범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조사도 안 하고, 그거 끝난다? 그렇다면 이건 법치국가도 아닌 거죠. 그러면 이 특검의 취지랑도 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방법보다 특검은 연장이 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법으로나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법으로나 그 권한이 있는 황 대행이 지금 의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제 직권상정 요청이라도 의장한테 하는데 의장은 지금 이게 또 논쟁에 휘말릴 걸 우려하셔서 조금 합의를 해서 오라는 입장이고 이거 황교안 지금 권한대행의 지금 연장을 안 하는 그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건 이건 직권남용으로 이거 탄핵 요건이 된다라고 보지만 이걸 탄핵 요건으로 해서 탄핵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그 일정한 또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당장 지금 특검을 연장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하는 문제고. 그래서 참 지금은 난감한 상태인데 국민 70%가 지금 특검 연장을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세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특검이 박정희 비자금 조사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최준실의 그 독일 불법 돈 세탁도 조사해야 되고,
정이라도 핵심에 있는 정이라도 소환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미결과제가 산적한데 이대로 특검을 그만둔다 그런다면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누군가 또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네. 법치 국가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우리가 조사하고 시시비를 가려야죠.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 그러면 조사를 해야지 억울한 걸 밝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 특검 연장해서 시시비를 가려야죠. 그게 태극기 지금 흔들고 있는 분들도 네. 결국엔 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이제 그러시는 건데 네. 그러면 시시비를 가려야죠. 그러니까요. 네. 참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 특별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최순실 씨는 조사를 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도 한 번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죠. 응하겠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도 3번 그리고 특검 조사도 응하지 않고 결국 마감된다면 이 자체로 반쪽짜리 수사가 되는 거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 조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대통령 조사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네. 네, 지금 조사를 안 하고선 이거를 끝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조사 안 받는다고 그래도 나중에 결국에는 검찰에 가서 조사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조사 안 받고는 이 사건은 끝낼 수 없는 거라 그런다면 네. 대통령이 네. 이제 직접 나와서 네네. 조사를 자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억울하다 그런다면.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받아야죠. 예. 자, 의원님, 정치권에서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달 28일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 이제 3월 1일이거든요. 예. 그 3월 1일에 스스로 하야해서 특검의 조사는 피하고, 그리고 예컨대 지지층 보수 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 전환을 하려는 의도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3월 1일에 혹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탄핵의 요건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래서 탄핵도 무의로 만들고 특검도 힘을 빼는 이런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게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본인이 살고 보자 하니까 하야도 생각하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100만이 죽게 될 거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바다가 된다. 별 얘기 다 시가전이 열린다. 막말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거 내란 선동하는 수준의 발언이죠. 내란 선동이다. 예, 이건 이런 식의 발언인데 이건 결국에는 이제 사실이 진실이 지금 그대로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하는 발악인데요. 네. 그러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아닙니까? 나라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또 북한이 준동을 하도록 그렇게 되도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까? 하여튼 좀 안타깝긴 하지만 탄핵 결정 뒤집기 위한 몸부림일 텐데요. 네. 좀 대통령이 그래도 마지막이라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답게 그리고 그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누가 뭐래도 우리가 비난하고 비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 부분 대통령으로서 역할한 부분이 평가받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국민과 싸우려고, 국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조사받고 처벌받고 국민들이 그러면 또 인정할 거 인정해서 또 국민들의 또 온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런 걸 또 기대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의 국민적 온정을 기대한다면 여기에서 결자 해지하는 것이 좋겠다. 빨리 나와야죠. 이제 밖으로 나와서 조사 받으셔야죠. 네, 빨리 나와서 조사 받으시라.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도 안 되고 자진하야 해서 탄핵의 요소도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특검도 수사 기간은 종료됐기 때문에 조사를 못 하고 검찰에서는 차기 정권 생기기 전에 하기 어려우니까 흐지부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국내 여론은 분열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3월 1일이 굉장히 심각한 날이 될 거다. 이런 분석들을 여의도에서 하더군요. 정말 안타깝고 하여튼 이게 국가냐는 얘기가 나올 만큼 국민들이 할 만큼 참 참담한데요. 하여튼 대통령이 이제는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것도 교도소랑 무슨 다르겠습니까? 이제는 마음을 열고
당당히 나와서 조사 받으시고 네.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돈 마음대로 받고 재벌 만나서 돈 받고 하는 게 그때는 나라 좀 성장하기 위해서 나라 좀 잘 되기 위해서 한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네. 법치 국가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때는 했는데 지금 왜 문제냐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네. 하늘에서 하는 얘기죠. 네. 예? 지금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문화융성과 창조경제를 위해서 재벌들이 선의로 돈을 냈을 뿐인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특히 이제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 조윤선 장관이 무슨 뭐 뇌물 받은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구속까지 할 일이냐. 특검이 과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건 뭐 본인이 거의 네. 뭐 국민 위에서 하늘에서 하는 얘기일 거고요. 문화 증흥을 위하고 체육 진흥을 위해서 했다고 그런다면 왜 특정 기업만 도와주는 게 문화를 위하고 체육을 위한 겁니까? 그리고 네. 특정 재벌한테 직접 돈 뜯는 게 어떻게 그게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그게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논리라면 모르지만 지금은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국민들이 정말 너무 화나죠. 네. 염장 지르는 얘기인데. 네. 네, 국민 염장 지르지 마라. 네. 이런 말씀.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네, 이제는 청와대를 나와서 검찰로 가서 조사를 받으시라. 그것이 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진심을 온정을 바라는 길일 것이다. 이런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스위스 비자금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도 함께 추적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사실이 밝혀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제보를 받습니다 하고 올려놨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나 좀 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다 올려놨으니까 좀 네. 제보를 해주시면 이 비자금의 실체를 밝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노웅래 의원님의 페이스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창 띄워놨으니까요. 전 세계 어디서든 혹시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밀 계좌, 비자금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노웅래 의원실로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요. 저희 오마이TV로 제보를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좋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저희가 이 문제 끝까지 추적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계좌로 입금한 게 확인이 된 거고요. 칼텍스도 네. 100만 달러, 일본 4개 무역상사도 120만 달러, 그리고 지금 호남정유, 네. 지금의 GS 칼텍스죠. GS 칼텍스. 예, 여기는 20만 달러를 유니온뱅크에 입금시켰는데 이건 계좌번호까지도 다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금주 명의는 서정규, 그러니까 호남정유 사장으로 돼 있는데 네. 출금 내력서에는 이우락의 사위 정화섭 씨 이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 관리는 이우락 씨가 했다는 거고, 네. 이우락 씨가 이 돈을 관리했다고 하는 비자금이라면 이거는 네. 다시 말해서 실제 소유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에 반증이죠. 그렇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의원님 하나하나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네. 이른바 커미션. 네. 이라는 형태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수수료를 뗐는데, 지급보증 형태로. 근데 네. 이 수수료를 떼면 당연히 이것은 국가에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국가 재산으로 환속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개인으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이제 금융실명제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네. 식으로 그 돈을 가로채기를 한 거였다라는 게 확인이 네. 하나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말씀 주신 대로 걸프, 칼텍스, 그리고 또 일본 회사들 전부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 것인데요. 네. 이것을 지금 계좌번호까지 다 확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네. 정부가 손 놓고 있었다라고밖에 확인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아무런 노력을 안 한 거 아니겠어요? 전혀 아무 노력이 없었고요. 이게 네. 부정축제 재산에 대한 전혀 우리 정부가 네. 그리고 지금 돈 세탁까지 되고 있는 건데 돈 세탁 돈 세탁까지 되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그 실체라든지 이 돈의 자금 변동 사항이라든지 예금주의 변동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자금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12.6 이후에는 네. 이 실체가 더 완전히 수면 아래로 더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지금 스위스 유니언뱅크뿐만 아니라 이제 바하마 이런 네. 그 조세 피난처에 네. 지금 돼 있는 이런 이제 비자금 실체 예. 이거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네. 시급히. 예. 그리고 지금은 이 스위스 비밀 계좌를 전에는 이거를 알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비밀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지금 이 스위스 법이 바뀌어서 그리고 그래요? OECD나 미국이랑 네네. 이 조세 피난처에 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네. 독재자의 돈이나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네. 해당 국가가 자료를 요청하면은 주도록 스위스 법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만약에 우리 정부가 요청하면. 예,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에 대해서 관련 자료와 예금주의 변동 상황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면 네. 당장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정부가 의지만 있다 그런다면 네. 이번 기회에 예. 이런 우리 구체적인 적폐 네. 이 정경유착의 적폐를 아주 이번에 청산하기 위해서는 네. 이번에 이 비자금 계좌에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이번에 정식으로 스위스 정부에 요청해서 이 부정부패 네. 이거 해서 얻은 이런 비자금에 대해서 네. 국고 환수하는 조치를 조속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분의 따님이신데 현 네. 정부가 이것을 물론 이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유폐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정권 교체 이후에나 가능한 일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게 지금 뭐 당장 하겠습니까? 네. 그거는 기대 난망일 거고요. 네. 이제 이것 역시도 우리 과거의 적폐기 때문에 네네.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정상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여튼 우리 과거의 이 적폐를 마감하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상화된 그 정의로운 공정한 우리 대한민국으로 가도록 하는 게 필요할 거라 봅니다. 네. 자, 의원님,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3조 원대 비자금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신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도 의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던데요. 박정희 전 대통령,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당시에 베트남 파병 군인들의 급여에도 손을 댔다 이런 증거도 나왔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그 프레이저 보고서에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내용은 우리 주월 사령관 했던 분이 이세호 장군 아닙니까? 네. 이세호 장군이 언론 인터뷰에서도 분명히 이걸 지적했죠. 2012년에요. 네. 이제 그때 전투수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미국이랑 그 파병 조건 합의서에는 분명히 한 달에 $500씩 주도록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실제로는 사병들한테 $50밖에 안 줬거든요. 그럼 $450는 꿀꺽을 한 거 아닙니까? 450. 빼돌린 거죠. 네. 그래서 2015년에는 이 월남 장병들이 네. 전투수당 돌려달라고 입법 청원을 한 그 타운원서도 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후지부지 돼버렸지만. 그래서 이거를 따진다면 1965년부터 73년까지 월남 그 파병 기간으로 따지면 네.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받은 우리 전투수당이 총 342억 8천 달러인데 네. 파병군인들이 이게 받은 돈은 $15억 안 돼요. 15억 3천만 달러밖에. 파병 군인들이 받은 게. 예, 파병군인이 받은 거는. 예,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건 다 꿀꺽이 됐든지 이것도 확인해서 네. 이것도 확인해서 조사하고 네. 예? 이것도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2015년이면 그 최근인데요. 그 박근혜 예. 대통령 임기 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사실은 이제 맨날 그 태극기 들고 성조기 두르고 그다음에 새마을 모자 쓰시고 뭡니까? 이 군복 입고 집회하시는 탄핵 기각 집회하시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당시 파병됐던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때 이분들이 제대로 받지도 못한 사실이 확인이 된 건데 그죠? 그분들에게 제대로 된 복지도 안 해준 건가요? 예, 그분들이 근데 지금 아주 저런 입장 좀 태극기 들고 네. 지금 지금 탄원을 하고 네. 비난을 하고 돌려달라고 지금 전투수당 돌려달라고 해야 될 판에 지금 네. 거기를 태극기 들고 나와서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네.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2015년에 흐지부지 됐던 탄원서까지 내셨던 월남 장병들의 문제가 다시 또 한번 이게 그때 왜 흐지부지 됐습니까? 근데 의원님 국회에서. 이제 한민구 장관 시절이었는데요. 네. 이거
저 청원 탄원서 냈는데 예.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된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나 외국의 이제 관련 이제 그 비밀 문건들이 다 공개되면서 네. 뭐 미군과의 그 파병 조건 합의서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드러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때만 해도 그냥 추측으로 추정을 해서 이제 주장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는 탄원서가 제대로 이제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됐겠죠.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박정희 정권이 1970년대에 조성한 스위스 비밀 계좌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환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이 의혹을 직접 제기하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오늘은 전화를 직접 걸어서 자세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예, 노웅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저희가 오랜만에 연결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어제 국회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 박정희 정권이 불법으로 조성한 스위스 비자금 존재를 처음 제기를 하신 건데요. 이게 예. 미국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이제 조사한 건데요. 네. 1945년부터 이제 1978년까지 한미 관계를 조사한 공식 보고서입니다. 아하. 위원장 이름을 따서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이제 하는데요. 네.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스위스 은행 등에 있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 계좌의 실체,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인권에 관한 그 규범을 위반한 거라든지, 박정희 정부가 미국의 뭐 뇌물이나 매수 이렇게 했던 불법적인 활동, 예. 이런 걸 조사 확인한 이제 그 보고서고요. 네. 이 보고서 작성 위해서 뭐 1563건의 인터뷰, 123건의 소환, 그리고 20번의 청문회 이런 걸 거쳤습니다. 굉장히 공인된 보고서네요. 그럼요. 예.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대와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객관적인 보고서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1945년 그러니까 해방 이후 한국전쟁 그리고 이른바 군사독재 유신정권 때까지의 종합된 그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 정부, 특히 이제 박정희 정권이 미국을 대상으로 어떤 로비를 했는가, 어떤 뇌물을 건넸는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보고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1970년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비자금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몇 년도부터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이 돼 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던 이제 1900 쿠데타 이후죠. 네. 1961년부터 이제 1978년까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관 자금이나 투자 사업 자금의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를 이제 리베이트라고는 하나요? 커미션으로 이제 가로채는 이제 이런 불법 행위를 일상적인 관행으로 저질렀다고 이제 보고서는 확인해갖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제 11.6이죠. 네. 1979년까지 우리 외채 누적액이 263억 달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 15%, 20% 이런 아니고 가장 적은 10% 커미션만 쳐도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 적어도 26억 달러, 3억, 우리 돈은 3억 정도는 될 거라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당시에 3억이라는 거죠? 3조죠, 3조. 3조. 예, 26억 달러. 3억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봤더니 현재 한화로 하면은 2조 9,601억 말씀 주신 대로 3조 원대. 3조 원대 비자금이 형성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보고서에는 1961년부터 78년 박정희 집권 간에 있었던 263억 달러의 행방을 어떻게 쫓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나 이 출처에 대해서 그리고 행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확인이 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정부가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 없는 거고요. 네. 이제 지금 이런 이제 비자금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대출 받는 데든지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관이나 투자 자금 이렇게 들어올 때는 이거를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정부가 승인을 하고 지급 보증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기업이 이제 돈을 가져오더라도 그걸 지급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대가로 커미션 리베이트가 이제 생긴 건데 네. 커미션 리베이트가 생기면 이거를 국고로 환수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걸 그렇죠. 사적으로 챙기는 비자금을 마련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마찬가지로 이거 해외 차관이나 투자 자금 이 네. 국가 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가로챈 그렇습니다. 국가의 뭐 국가 돈의 사유화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지금 거기에 이제 계좌에 들어온 뭐 계좌 번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헐프사 같은 데 경우에는 뭐 71년에 300만 달러 거의 비자금 그 스위스 최대 은행인 유니언뱅크에 비밀